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2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서울에 예정된 물량만 32만 가구가 넘을 정도로 파격적인 대책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 예정지가 공개되지 않아 시장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모시고 관련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국토부의 올 한해 역점 추진 과제 등을 설명하는 대통령 업무 보고가 오후에 있었는데 네네. 예년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매년 각 부처별로 그 대통령께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국민들께 올 한 해 동안 예. 그 부처가 해야 될 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계획들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제 예. 오늘 이제 그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국토교통부 업무가 주로 부동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건설 산업 자체의 또 혁신이라든지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제 그 오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은 그 최근에 이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이 예. 또 국가 균형 발전이 덜 돼서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거기서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요. 네. OECD 평균 이상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교통사고라는 것은 참 그 특히 사망의 경우에는 한 가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을 또 이제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참 너무나 좀 고통스러운 예. 일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5천 명이 넘었었습니다. 예. 2017년 정부가 출범할 때 4,185명이었는데 이 정부에서 그 3대 그 생명 살리기 운동을 역점적으로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통사고 줄이기인데요. 예.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3,080명으로 거의 한 1,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외국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올해 저희들 목표를 2,460명으로 과감하게 낮춰서 OECD 평균보다도 더 낮은 그 교통사고 사망자로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보행자 사망 사고가 OECD 거의 2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특히 도심에서 교통 속도를 안전 속도 5030이나 해서 도심에서는 50km 그리고 이제 골목이나 이런 데서는 30km 이하로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서 보행자 안전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 네. 운동을 저희들 예.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밖에도 여러 목표들이 올해 있겠지만 시민들은 지금 부동산 문제에 가장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주거 안정과 관련된 부분이 문 대통령도 이 부분에 이제 국토부에 명운을 걸라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국토부의 계획을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그 지난 2월 4일에 이제 발표했던 이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이제 공급 대책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공급 확대 방안인데요. 예. 당연히 그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지난해 했던 5, 6 대책이나 이제 8, 4 대책 등에서 도심 내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들을 이제 많이 그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도심 내에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주택을 서둘러 이제 매입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발표한 그 3080 플러스 대책들을 좀 더욱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이고 그 외에도 그 주택을 지금까지는 문제로 봤단 말이에요. 주택 가격 상승이라든지 주택 부족이라든지 하자라든지 그게 아니라 주택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낼 수도 있겠다. 가령 이제 주택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같이 결합할 수도 있고 또 혁신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주택하고 일자리를 결합할 수도 있고 또 주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결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 이것을 이제 주거 뉴딜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택을 통해서 거꾸로 문제를 푸는 구상을 하겠다 해서 지난
그 3080 대책에서도 이제 한 2달 후에 발표하겠다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렸고, 지금 이제 주택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두 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유형이 있는데 공공성을 띠면서 자가주택의 성격을 띈 것을 저는 이제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뭐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뭐 최근에 또 경기도 하는 기본주택이나 지분적립형 같은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어느 정도 배분을 할 건지 어떤 조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뭐 주요 내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거 뉴딜 또 공공 자가주택 등 다양한 계획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올해 국토부의 주요 업무 목표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그 업무부 계획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예.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도권의 일극 집중이 여러 사회적인 문제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지역이 어느 지역에 살기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어느 지역에 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느 지역에서나 골고루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전략 산업들을 육성을 해야 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었는데, 가령 태양광이라든지 또 이제 전남의 신안의 그 풍력 발전 예. 같은 게 요즘은 이제 아리백이라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제품만 수출할 수 있거나 그런 제품만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국제적인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과거에는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이제 성장 산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이제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도 지역 균형 발전에 아주 중요한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주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쉽게 접근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 문제, 돌봄 문제라든지 사회 서비스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다는 것도 지역 균형 발전에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수도권에서는 많은 이제 개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수도권 사업하고 지방 사업을 같이 결합해서 하거나, 또 수도권에서 생기는 개발 이익을 지역에 내려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역을 골고루 균형 있게 만드는 방안들도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는데, 네네. 지난 이사 공급 대책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정비 사업을 주도해서 공급을 늘린다는 게 핵심 이제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주들의 협조가 잘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걱정과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뭐 신도시 지구를 지정해서 예. 토지를 전면 매수한 다음에 공급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익숙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심에서는 그런 토지를 거의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예.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것인데, 민간 지주들,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 개인이었으면 줄 수 없는 이제 특별한 혜택들을 집단적 정비를 할 때, 특히 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그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가령 뭐 높이 제한을 풀어준다든지 용도를 변경해 준다든지 예. 또는 이제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혼자 사업할 때는 가령 1억 원짜리 집을 1억 5천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집단적으로 정비를 하면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보장해 준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공공이 나선다면, 특히 이제 LH나 SH 같은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나선다면 전문성과 또 자금력, 그리고 신속한 행정 처리 능력, 그리고 이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 속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주들로서는 뭐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정비를 하면 신속하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자산 증가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건물주들 또는 예. 토지주들의 예. 동의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 이 공급 예정지가 어디냐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언제쯤 좀 발표가 날까요?
네, 이게 공급 예정지가 크게 두 가지인데 과거처럼 이제 신도시 방식으로 택지 개발을 지구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5만 호쯤 되는데 전국에 한 20여 군데에 대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부지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이제 필지를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반기 내에 두세 차례 나눠서 지자체랑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이제 상반기에 할 수 네네, 있겠군요.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도심 내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층 주거지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공업 지역 같은 이런 지역에서 주택 공급하는 것은 결국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방식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주민이나 조합이나 또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듣고 우리 동네를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 이렇게 네. 제안을 하면 컨설팅 단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몇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고 부담금은 얼마가 될 것이라는 걸 보여드리면 그분들이 동의를 하면 예비지구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고 예.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약 한 3분의 2, 또 어느 지역은 5분의 4 정도가 동의를 하면 사업지구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니까 구역이 현재는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하면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 먼저 컨설팅을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 그리고 이제 본지구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는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주거 안정과 관련된 얘기 저희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공급 대책뿐만이 아니라 교통 서비스의 확충도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GTX 노선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들거나 연장하는 계획도 검토를 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이제 그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이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까지 그것을 이제 확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나 이 GTX와 같은 이제 광역 급행철도뿐만 아니라 이제 광역철도나 또 철도망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또 지자체의 의견 같은 걸 수렴해서 이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GTX의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서부 권역에서 광역 급행철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 이제 그 신설할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6월 전에는 이제 확정될 예정이고 이제 그 GTX 노선을 이제 연장하는 부분은 예. 또 지역에서 또 여러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남부 쪽, 서부 쪽, 뭐 또 동쪽 뭐 여러 군데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GTX ABC는 기존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또 새로 연장하는 계획을 통합해서 같은 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추진되고 난 다음에 예. 좀 민간이 추가적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타당성이 있으면 뭐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저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